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주의 증문즉설 시간입니다. 예, 질문 있는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다 눈치 게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에이스의 김아은입니다. 네. 저 그러면은 일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 60대인데요. 예. 여성분이신데, 반섬유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치료를 담낭? 조금, 폐. 죄송해요. 네, 폐섬유화. 폐섬유화. 예. 네네. 근데 이분이 예전부터 약간 손톱이 막 말랑말랑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커피를 많이 흘린대요. 특히 단 과일, 좀 많이 단 과일을 먹으면 커피를 많이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음, 이제 폐섬유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으신데, 음. 60대시고 제가 몸은 되게 굉장히 평소부터 안 좋았어요. 그리고 PM은 아직 시도를 계속 무서워서 못 했는데 이번에 한번 큰 마음 먹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뭘 하고 만나야 돼. 싶다는 거예요? PM을 섭취를 해보고 싶다고 아, 도움이 될까 해서, 예, 예, 예. 그래서 의심도 많으신 분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예.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단 기초 3종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젤슈츠랑 오메가를 같이 섭취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붓기도 하나요? 네, 맞아요. 그 손톱이 막 말랑말랑해지고 발톱이 빠진 적도 있고 예전에. 예. 예, 그냥 제가 딱 되게 짧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음. 봐왔어요. 편식도 있나요? 천식은 없으세요, 아직. 근데 지금 폐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기침이 엄청 나서 향수나 이런 피존 냄새 이런 것도 맡기 음.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세요. 어,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치료를 받고 있고 처방약을 계속 받아서 드시고 계셔서 그 폐섬유화가 이제 그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결과가 나와서 쪼끔 지금은 안심이긴 안정된 하지만 상태고요. 예, 약간 안정된 상태이긴 하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어, 그, 그럼 약은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이 지금 병원에서 받은 약 다 응. 떼고 피엠만 먹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요. 일단은, 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약을 다 끊고 PM을 먹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나중에 만약에 정말, 뭐 허전 반응이든 어떤 반응이든 이제 막 너무 아파 버리면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갑자기 약을 끊는 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잘 말리셨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피존이나 여러 가지 막 특히나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부터 바꾸셔야 돼요. 전기레인지로 요걸로 다 네, 바꾸셔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써야 되고, 실은 세제나 이런 것들 중에서 향이 나는 게 은근히 많거든요. 향이 나는 거 여러 가지. 내가 냄새를 맡았다는 건 그 물질이 이미 내 몸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냄새만 맡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럼 그 향수의 물질이 좋든 안 좋든 내 몸에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하시고, 특히나 이철에 감기 걸리면 다시 또 도질 위험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부분은 좀 먼저 차단시켜 주시고, 그다음 드시는 것 중에서 말 그대로 폐가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증상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제품은 실은 오메가3. 그리고 코엔자임 q 텐도 굉장히 좋아요. 듀오를 먹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따로따로 먹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 젤 슈츠.
젤스도 너무 도움이 되실 거고, 액티바이즈, 요런 거 다 엄청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확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하나 먹어보고 반응 보고 또 하나 들어가고 반응 보고 또 하나 보고 반응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추가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초 3정도 액티 먼저 한 다음에 그 박학이랑 리스 또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기초 3종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같이 기초 하는 게 3종은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예. 아, 네. 왜냐하면 같이 한 번에 섞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나서 반응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이게 네. 뭔가 예를 들어서 액티젤슈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었을 때 그럼 어느 것 때문에 반응이 심각하게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네. 가지 먹으면서 적응되면 그때는 섞어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네. 어, 기초 알겠습니다. 3종에 오메가3 코엔자임 q 젤슈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뮤노겐도 실은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어, 네. 예, 예, 예. 네. 음. 그,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집안에 만약에 그 네. 흡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는 어,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것도 안 좋아요. 어, 여러분들 남편들이 담배 피잖아요. 가서 검사해보면 내 몸에도 니코틴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각질처럼 여기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칭, 대, 잠시만요. 예, 대칭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요? 물어보려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디요? 여기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지금, 예, 각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그게 예, 피부 예. 질환인지 아니면은 그 부위가 약해서 그렇는지, 일단 지금 짚은 부분은, 미간 중간에는 심장이거든요. 심장.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빠가 이래요. 그래서 아, 제가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게 대칭돼서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선을 의심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응, 근데 응. 그래서 얼굴만 그런 거예요? 예, 몸에는 없어요. 어, 일단은 그런데 이게 사진, 뭐지? 이렇게 나온 부분을, 어플 없는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보내주셔요. 건선 모양인지 아니면은 그냥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인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 생겨도 어느 그 해당하는 장기 부분에 또 뭔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요? 예, 여기 요 입력도 양쪽으로 그렇고 코도 요 양쪽으로 대칭으로 그렇고 그런데 부위가 점점 넓어져요, 지금. 아빠도 그랬었다고요? 예, 아빠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고, 아빠는 네.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음, 그렇죠. 유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네. 건선이라고 하더라도 건선 먹는 방법대로 드시면, 지금 초기 때 이렇게 잘 잡으면은, 괜찮아요. 만약에 건선이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선이라고 하면 건선 좋아진 사례가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버님처럼 오래 이제 진행됐던 분들은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에다가 우리 그 오메가 그다음 젤슈츠 이렇게 먹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좀 심각한 사람은 이제 콜라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미노가 한국에 없어서 그렇지 아미노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예. 그 피부에 속에 안에 있던 것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오지는 않아요. 알러지가 아닌 이상은. 그 안에 계속 누적되어 있던 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라 나올 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효소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건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피부 질환은 내가 소화하지 못한 어떤 음식의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라 내가 요즘에 최근에 먹었던 음식도 한번 관찰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요. 이 건선이라 할 때는 제가 주의할 점이 밀가루를 적게 먹는 걸까요? 건선이요? 인스턴트 예. 안 먹어야 돼요. 가공식품. 예. 그리고 밀가루는 당연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잘, 예,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혜주 리더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웰메이크 네. 그룹 밀양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은숙입니다. 네. 나혜준이 처음 저는 뵀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혜준이 모르면 아까 김나인 사장님이 알고 간첩이라 하던데 계십니다. 저 간첩인가 봐요. 아닙니다. 네. 그만큼 유명하신 분은 제가 오늘 처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남편이 비염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먹은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6개월 정도 돼서 먹었는데 코피가 네. 진짜 심할 정도로 많이 났거든요. 네. 코피가 그야 줄줄 흐를 정도로 또 딱 나고 나중에 또 나고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비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오메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 안이 흐른 게 네. 이게 나을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래서 오메가 넣고 먹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을 가야 될 정도인 것 같아서 아직 네. 병원은 안 갔는데 이걸 네. 그대로 계속 먹어도 될지 한번 궁금해서. 혹시 코를 이렇게 뭐 지지거나 시술을 한 적은 있나요? 코 시술 아니 같은 그렇진 거? 비염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코를 예. 세게 많이 이렇게 풀었을 때 코피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건조하면 나는 건가요? 그냥 줄 흘려요. 줄 흐르는데 그러니까 코를 잘 안 멈추나요? 멈추긴 해요. 예. 예. 코를 이렇게 좀 세게 푸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예. 제가 이게 안에서 가 나으려 하는데 푸니까 또 그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내가 예. 그 답답한 거예요. 코피 손으로 이렇게 자꾸 건드리기는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잘 이제 분간을 해야 되는 게 코피를 나면 두 가지를 의심을 해야 돼요. 하나는 내 여기 있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후비거나 만지거나 애기들 특히나 코피 잘 나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자극을 했는지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극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코피가 계속 난다. 이건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유 없이 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인 거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지금 질문을 놓쳐 버렸는데 아까 그 폐섬유화 되신 분, 단 것만 먹으면 코피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열이 올라가요. 그러면 코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특히나 막 단 거 많이 먹으면 코피 나는 애들이 있어요. 열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초코만 먹으면 초콜릿 먹고 막 열이 나는 코피가 나는 애들 왜 그럴까? 너무 단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열을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그 열이 좋은 열이 아니에요. 열도 좋은 열이 있고 안 좋은 열인데 안 좋은 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술을 부분도 마실 한번 때 그런 몸에 남자들은 여자보다 기본적으로 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를 시술을 2번을 했어요. 코 수술이 아니라 이 비염 때문에 레이저로 이렇게 2번 지졌는데 이게 수술을 했던 코는 더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건조해도 코피가 납니다. 피딱지가 떨어지고.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집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코털 뽑다가 죽은 사람 얘기 들어봤죠? 예, 그 정도로 코 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뭐죠? 저기 뭐냐. 음. 코, 뭐 때문에 그랬다지? 나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코로 통해서 들어오는 저기 때문에, 죽음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코에 여기 연결된 혈관은 뇌로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코털 함부로 뽑아서 이게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뇌수염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코를 만지지 말라고 애기한테도 남편한테도 꼭 당부를 하셔야 돼요. 건조하시면, 우리 샤워할 때 물 이렇게 많이 흠뻑 젖혀가지고
이게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지 마른 걸 이렇게 후볐다가 점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젤슈츠나 오메가3 먹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점막을 강화시키는데. 그래서 코피가 잘 나던 분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코피가 점점 줄어드는 게 이 점막이 점점 강화해지면서 그렇게 코피가 덜 나고 먹는 음식 조심하고 습도 조심하시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이 맞을 수도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열이 올라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쭤봐도 제가 위즈그룹 채용한데요. 네. 네, 미국에 고모부한테, 그러니까 신우 남편한테 이제는 신우 남편이 올해 50대 중반인데 당뇨가 좀 심하다 해서 제가 아침에 미노겐 2알에다가 액티 먼저 마시고 다음에 이제는 파워 칵테일을 2포를 드시고 저녁에 또 이제는 리스 마시고 미노겐 2알을 마셨는데 처음엔 마셨는데 제가 한 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며칠 어제 그제 지금 3일째 되는데 당이 600이 너무 올라갔대요. 뭐가요? 그러면서 나보고 신우 남편이 뭐가 600이 그리고 올라갔다고요? 당이 아, 예. 그래서 나보고 이거 때문에 그렇다면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해가지고. 아, 우리 혈당이 올라갔어요. 혈압이 올라갔어요. 간 수치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뭔가 수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간- 책 내용이 있어요. 그거 찍어서 보내주시고, 예. 응. 당 먼저 내가 수치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 수치가 600이 너무 올라갔대요. 그리고 혈압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혹시 그래서 지금 위즈 그룹 안에서 그런 호전 반응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문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호전 반응 책을 거기다 놓고 왔어요. 이번에 놓고 왔는데 그래서 신우 보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호전 반응 책을 읽어봐라. 이제 이랬는데 자기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호전 반응이 있다고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남편은 이제 말을 안 듣고 어제 병원 가서 검사를 싹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얼마인가 이제 아침에 물어봤더니 지금 200까지는 내려갔대요. 네. 그런데 힘드네 하니까 첫날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네. 근데 오늘은 일어나서 약간 이제 식사도 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이제 멈춰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혈당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간 수치가 올라가요. 뭔가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해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영아 사장님이 먼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책을 보라고 했는데 그 책을 그냥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보세요라고 정확하게 거기만 보게끔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내가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족들은 오히려 나를 더 잘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지 맞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룹 안에서 어떻게 좀 간단하게 몇 줄로 이렇게 정리된 문자가 있으면 책과 함께 문자를 같이 보내주시고요. 어쨌든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혈관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가서 측정을 하면 당연히 높아요. 제가 늘 비유했던 게 뭐예요? 지금 한 10년, 20년 동안 대청소를 안 한 집에서 지금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PM 제품이 뭐예요? 혈관 찌꺼기를 청소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청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어머님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뭐야? 집이 왜 개판이야? 청소도 안 하고 사니? 나 지금 청소하는 중인데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600이 올라간 건 지금 집에 먼지가 가장 많이 났을 때예요. 근데 지금 늘어놓은 게 아니라 청소를 하고 있을 때라 그렇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 본인이 병원에 가든 뭘 하든 그런 과정은 거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증상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나요? 그래서 옛날에 600 올라갈 때랑 똑같던가요? 그렇진 않아요. 잘 보면은 혈압이 올라갔는데 비해서 두통이 없네. 피곤하지 않네. 그냥 수치만 올라가는데 몸은 그렇지는 않네. 이거는 호전 반응과 그다음 내가 지금 진짜 실제로 아픈 거랑의 그런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아? 근데 약을 안 먹고도 혼자 내려가지 않던가? 이렇게 하면 그래 평소랑 그 올라간 600이랑은 조금 다르네. 본인 스스로 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케어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한마디로 내가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먹혀. 이건 없어요. 왜? 당뇨 환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예. 근데 맞아. 내가 예. 지금 이해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이게 단계가 필요한데 2단계에서는 어떤 설명이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인식은 조금씩 올라가지 한 번에 확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맞아. 다음 단계 또 요렇게 하시고 그다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뭐 자료라든가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 이런 믿음을 주는 그런 자료를 또 보내주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안정이 되지 그냥 약처럼 조용히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근데 한 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빠른 사람은 먹고 며칠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건강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거죠.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건 빨리빨리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1년 뒤에 이런 반응이 나왔어. 그 사람은 너무 느린 거야. 한 달이면 축하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 한 달에 나왔네? 누구는 1년 가야 이런 반응이 나와서 답답했는데 너는 어떻게 한 달 만에 나왔니? 정말 빠르다. 약발을 잘 받나 보다.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막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건가? 이런 내가 음,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죠.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파워 칵테일을 드시지 마시고 오후에 드시게 하세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당이 많이 올라갈 때인데 이때 파워 칵테일 먹으면 당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놀래버려요. 그런데 오후 3시에서 4시쯤은 당이 가장 낮을 때예요. 그때는 오히려 당이 필요로 해서 손이 떨리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파워 칵테일이나 젤스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당이 오히려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워 칵테일 먹는 시간을 오후에다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그 액티에다가 미노겐 드시고 그리고 오후에 인제는 그 파워 드시고 저녁에 인제는 또 니스를 드신다 이 얘기죠? 3시, 4시쯤에 파워 칵테일 드시고 그다음에 시밸런스를 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뭔가 아. 단품이 들어가면 더 도움이 되세요. 아니면 리스를 하루에 막 4포, 6포씩 더 드시든가. 근데 아. 시밸런스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예. "시밸런스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미그룹 김미현입니다. 네. 제 파트너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같이 디톡스 하려고 요즘 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접촉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뭐 근육 이완제 이런 약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한약도 처방해 줬대요. 네. 근데 이분이 요렇게 이런 약을 먹으면서 디톡스 할 때는 또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는지 해 가지고 예, 문의하고 싶어요. 디톡스 할 때 약을 먹으면서 디톡스 하면 안 돼요. 약보다 더 약을 독한 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덕을 아 한쪽으로 먹으면서 덕을 해독을 한다? 반응이 엄청 심하겠죠. 아 아 그래서 그러면 요게 조급할 게 병원 아니라 진료가 예. 끝나고 후에 그쵸. 하는 게 예. 지금 좀 심하게 알겠습니다. 다치셨나요? 아니 그냥 접촉사고라서 좀 본인대로 걷고 하고 입원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게 후유증 있을까 봐 쪼끔 한 1 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입원했을 때 그 한약이랑 여러 가지 이런 걸 먹기 싫어 가지고 이완제랑 한약을 다 안 먹고 오히려 병원에서 디톡스를 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처음 드시는 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조급해하지 아 마시고 그분 음 거기서 치료받을 거 다 받고 나온 다음에 "그래. 예. 너 그 안에서 먹은 약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디톡스를 해야 되겠네." 아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디톡스 하면 마음 먹기 쉽지 않아요. 한 번 시작했는데 뭐가 잘 안 되면 다시 시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타트 날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콜라겐을 많이 드시게 하세요.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나혜수 그룹장님. 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목소리 이수봉 사장님. 네. 아니, 전번에 미안하지만 전번에 알려줬는데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탈모에 대해서 전번에 그것도 병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탈모도 병이다? 그때 그날에 탈모도 병이라고 얘기하신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 근데 뭘 정도까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뭐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이 나는 건가? 아니면은 뭐를 얘기해 드려요? 예, 그러니까 나 탈모에 관해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 날 수 있는 건지, 그 원인이 뭔지 그걸 조금 알려주세요. 아, 이게 부분 탈모예요? 아니면 원형 탈모예요? 아니면은 그 부분 유전적인 탈모라고 거예요? 하더라고요. 부분? 네. 유전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막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생긴 건가요? 그 원형 탈모하고 부분 탈모 좀 다른가요? 그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애기들도 여기 막 동전 크기만큼 뭉텅이 빠지는 그런 탈모가 있어요. 그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좋은 이제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유전적인 부분은 조금 힘들죠. 유전적인 부분은 유전은 이제 그게 대부분은 신장이나 혈액순환에서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탈모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면은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탈모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혈액순환 아니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도움되는 게 그게 뭐가 있어요? 뮤노겐, 액티바이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제품이 들어가거나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빨라요. 그래서 빡치게 그냥 아끼지 마시고 단기간으로 그냥 속전속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액티바이저도 뭐 3일에 한 통, 한 달에 뭐 6개, 10개 이렇게 먹는 생각으로 팍팍팍팍 드셨을 때 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 뮤노겐은 고혈압이 있거나 목이 많이 뭉치거나 이렇게 있는 분들은 먼저 그 통로를 뚫어주셔야 돼요. 그게 역할을 하는 게 뮤노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머리에 열이 많은지 아니면 땀이 아예 안 나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열이 안 난다. 열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여기 머리에 열이 많으면서 그 열 때문에 이제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서 탈모도 같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청결을 잘 해주고 있는지 남자 같은 경우는 잘 안 씻어요. 그래서 여기 그 배출하는 그 땅구멍이 많이 막혀가지고 막 탈모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담배라던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머리 위에 이런 열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 그리고 막, 약간 이석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열이 있는 사람은 두피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열은 안 좋은 열이거든요. 순환이 안 돼서 머리 꼭대기에서 정체되어 있는 열이에요. 그래서 이 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못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도움이 되세요? 여기 목에 뭉친 거 풀어주시고 뮤노겐 드시면서 이 열이 순환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모발이 약하다.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콜라겐.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이 힘이 서요. 모발 힘이 서기 때문에 엄청 가는 그 모발이 이제 탄력이 있게 생기는 거죠. 근데 콜라겐만 먹어서 안 되는 게 리스토레이트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뼈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칼슘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야 또 그 콜라겐도 확실하게 그 모발 굵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정도만 먹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레몬 라임 액티바이즈 있죠. 아우, 머리카락 너무 잘 네. 나요. 저 머리카락 그거 먹고 머리카락 엄청 많이 났어요. 완전 여기가 그냥 그 털국물처럼 막 부시시시시시 할 정도로, 최근에 저희 고객님은 M자 라인에도 지금 머리카락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인데, 50대, 아저씨인데, 계속 여기 M자, 큰 M자 라인인데, 여기에 머리카락이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땀이 안 감사합니다. 난다는 것은 그만큼 순환이 네. 안 되기 때문에 땀도 좋은 거예요, 실은. 땀이 나와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땀마저도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이제 많이 건조해서 물을 많이 먹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 예.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예주리너님 제가 금방 사진 올렸거든요. 네, 먼저 질문 받고요. 제가 여기 지금 못 들어가서,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의 구독자님. 제가 지금 어디실 거예요? 병원가에서, 네, 네, 네. 유해 말씀하세요. 그룹 최미안, 예,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네, 그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모르게 저랑 같이 사는데 모르게 이제 그거 끊으셨더라고, 약을. 끊으셨는데 약을 너무 아프셨어요. 끊으셨다고요? 네, 약을 이제 네. 본인이 드시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끊으셨더라고요, 모르게. 우울증 근데 약을 끊으신 끊으신 거죠? 우울증 약, 예. 예, 예. 예, 근데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아프신 거야. 아프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제 그랬는데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약을 끊으셔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약을 또 이제 병원에서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괜찮으신데 저는 솔직히 이 약을 안 드시게 하고 싶은데 또 안 드시면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길까 봐 네. 지금 드시고 78세거든요, 지금. 예. 78세인데 드신 지는 한 3, 4년 됐어요. 코로나 시기 예. 그때 우울증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막 빨빨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좀 위해진다는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예. 예, 막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드시고 싶게 해가지고, 디톡스도 한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디톡스를 했어요, 한 번. 몸무게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105, 키는, 158? 몸무게는 거의 70kg. 뚱뚱하세요. 혈압은 있으세요? 심혈관 질환 예, 있으세요? 혈압은 있었는데, 이번에 아프고 나서, 이제 혈압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 혈압을 안 드시고 계시는데, 그 혈압은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 됐더라고요. 네. 근데 혈액은 원래 어떠세요? 변비가 엄청 심했어요. 혈액은 변비가 엄청 어떠세요? 심했는데, PM 드시고 좋아졌어요. 혈액, 혈액. 혈액? 혈액 뭐요? 그 드시는 혈액형? 약은 우울증 약 말고 다른 약은 없었어요? 고혈압 약 말고 또 예,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 그래요. 간은 어떠세요? 간? 모르겠어. 검사, 안 그러니까 한 것 일단 같은데. 지금 코로나 걸린 이후로 우울증이 왔다는 거죠? 예,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그래, 병간호에 막 밖에도 못 나가시고 하시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어, 코로나 시점 맞나요? 그거 확인하려고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때. 네. 그러면 자, 우리 우울증 환자들이 디톡스를 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심각할수록 더 그렇고요. 어,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때 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바로 디톡스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끊고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었을 때 우울증 환자들은 좀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디톡스는 아무나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단계, 그 때가 있는데 지금 어머님은 디톡스보다도 뮤노겐을 좀 많이 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게 하세요. 그리고 약을 드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빨빨했는데 뭔가 좀 다운되는 느낌이다. 그 약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좀 많이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 사람도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치매로 갑니다.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약은 가능하면 안 드시되 뭘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약을 무조건 끊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걸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약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뮤노겐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게 산화질소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의사, 간호사 할 거 없이 의료인들도 알면서도 저기 뭐죠? 우울증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드신데 그 산화질소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고 일단 어느 정도 몸무게가 있다고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두 알 두 알씩 이렇게 한동안 드시게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오메가3 이게 뇌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애들을 지금 드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우울해질 거예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만 먹어도 아마 기분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뇌에 이제 영양제는 오메가3이기 때문에 꼭 드시게 하시고 그 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젤슈츠, 액티바이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잠을 못 잔다고 그거 하실 때는 점심 때부터 리스토레이트를 좀 많이 드시게 하시고
영양을 좀 미스터레이트는 많이 하루에 몇 공급을 포 해줘야 되는 정도, 상황이에요. 예? 미스터레이트는 하루에 몇 포 정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어르신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점심 식후에 한두 포 드시고, 저녁 식후에 한두 포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뮤노겐, 그 다음 코엔자임 Q10, 오메가, 액티젤슈츠,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변비가 있었다. 그러면 변비가 다시 오면 또 다시 더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장을 강화하는 파워 칵테일은 한 번에 2포씩 드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소식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네, 웨이메이커 그룹 이여화입니다. 네, 라예수 그룹장님한테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거요. 저 지인이 있거든요. 지인이 기초 3종을 제가 먹고 좋아진 걸 보고 네, 자기도 먹고 싶다 해서 제가 한 세트를 선물을 줬어요. 근데 네, 이분이 머리 수술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드시고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운도 나고 일을 하는데 엄청 기운이 없었는데 기운도 생기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온몸에 알러지처럼 어, 이게 다 돋았대요. 돋고 너무 가렵고 해가지고 힘들어서 네,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서 약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부터 무서워서 네. 다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양을 줄여서 액티 양을 줄여서 다시 해보라고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인가 끊었다가 다시 또 먹었대요. 근데 또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주스를 먹으면서 피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피부 질환이 있거나 혹은 간이 약해요. 해독하는 기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 기관이 간과 신장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데 그 해독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하면 피부는 해독 기관이 아닌데 피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과거에 약을 많이 드셨다던가 혹은 간 질환이 있다던가 신장이 약하다던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피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은 많이 먹었는지 어쨌든 배수구가 문제가 생긴 거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거는 이게 주스가 들어오면 이게 배출을 찌꺼기들을 하수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해독하는 공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했을 때 그때 넘쳐나는 거죠. 이게 어디로 나오죠? 피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었는지 간 신장은 어떤지 그쪽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이때는 파워 칵테일 양을 좀 줄이시고 리스나 액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먹어서 뚫어주고 배출하는 데 좀 더 힘을 쓰시고 그때 영양 보충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막힌 걸 뚫어줘야 되는 경우. 근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럼 당연히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부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요 먹는 음식을 가서 많이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밀가루를 먹고 있는지, 인스턴을 먹고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얘가 먹는 것 중에 독성이 되는 것들, 쓰고 있는 치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 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파워 칵테일을 좀 줄이면서 리스를 좀 더 많이 늘리시고 오히려 젤슈츠나 이런 것들 어쨌든 간과 신장에 도움되는 제품을 먹으면서 그 부분을 하고 나서 먹으면 덜 하세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려운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가렵다고 하면 대부분은 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또 모양마다 또 틀려요. 제가 아까 사진을 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좁쌀로 나는지 수포로 나는지 막 고름 형태로 나는지 그럼 그게 어떤 독소인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뽀드라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간하고 장에 독소가 많아서 생기는 것들이라 이번에 디드링크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디드링크가 좋겠네. 없어서 네, 못 먹었는데. 네, 네. 그렇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질문 없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나이지 그룹장님. 네.
디톡스 문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비우기 3일차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냄새가 엄청난다면서요. 여기까지 아니요, 부끄러운 일이 아, 아닙니다. 지금 아, 그 아침 주스 먹어서 지금 얼굴 빨간색이 입냄새는 왜 나는지 알겠는데 일단은 디톡스 할 때마다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디톡스 할 때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저만 이게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게 호전 반응인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먹지 못해서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해요. 기운이 떨어지는 거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뭐 졸린다던가, 막 의욕이 기운이 떨 없다던가, 우울하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너무 힘이 없어. 걸어 다니기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 호전 반응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두통이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속이 울렁거린다던가, 아니면 눈알이 정말 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운전할 때 왼손으로 이제 핸들을 좀 지탱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깨 쪽이 너무 아프다던가, 호전 반응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첫날부터 이제 비우기 그 마지막 단계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누워 있고 싶어요, 그냥. 근데 누워 있었어요? 아니면 움직였어요? 그게 힘이 그게 없으니까 누워 있는 팩트예요. 거죠. 네,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일어나면 막 빙빙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음. 그 디톡스 3일 동안 막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막 또 밖에 막 돌아다녔는지 아니면 아니야, 집에서 집에 있었어요. 디톡스 3일 동안은 무조건 집에서 해요. 나가면 정말 돌아가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네, 집에만 있었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아침에 겨우 지금 막 기어 나오다시피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지금 잘못. 아니요. 예. 디톡스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길게 이제 막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식단까지 한 거는 한 2번 정도 여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초에 한 이틀 정도 비웠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속 3일은 안 하고 이틀만? 네, 하루 이틀만 그냥 월 초에 비우고 그리고 음. 이제 식단 들어가는 거는 거의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디톡스를 하루 이틀 하는 거는 실은 크게 그걸 못 느껴요. 음. 그래서 3일을 해야 확실하게 느끼는 거고 또 30일 한 거랑 3개월 하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인 거고 이걸 계속 거듭할수록 점점 더 편안해지고 점점 더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은 집중력도 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몸이 건강했던 사람은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지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이제 몸을 혹사시켰고 힘들게 내 몸을 굴었던 사람은 이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나한테 몸을 이제 쉬어가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눈알이 쏙 빠질 것 같다.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은 다 간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도 억지로 그 이제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고갈 상태 이렇게 에너지를 썼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더 심하게 와요. 그래서 이 진짜 3일 동안 쉬신 거는 너무 잘하셨고 더 쉬셔야 돼요. 그리고 디톡스를 저는 3일 이상을 비우는 건 3일 이상을 무조건 하시고 그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3일 해봤는데 쉬운데 더 해야지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3일 하시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음식도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그 간이 해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피곤해요. 그때는 그냥 쉬어주라는 거고, 졸리면 자야 되는 거고, 피곤하면 쉬어줘야 되는 거고, 우울한 게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 내가 지금 좀 우울하구나. 지금 좀 다운됐구나. 간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뇌가 왜 이러지? 뇌에서 지금 독이 나오구나. 그냥 그 증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긴 하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 몸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몸을 많이 이렇게 달달달달 구는 자기 몸을 갈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 대한 반응이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네.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할 때는 아마 이제 좀 덜 하실걸요. 그리고 디도링크를 드시지 않았어요? 이거 디톡스 시작하기 한 며칠 전에 디드링크 거의 한 18일 정도 하고 지금 바로 이제 왜냐면 둘 같이 하면 너무 이제 폭삭할 것 같아서 먼저 디드링크 해놓고 디톡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14일 아니고 18일 하셨어요? 집에 한 매달 이제 남은 게 있어갖고 같이 이제 그 디도링크가 14일 끝나면 땡 하고 그
해독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반응이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반응이 지속되는 과정에 디톡스 들어갔기 때문에 해독이 더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2월 3일 날이 입춘이잖아요. 봄이에요. 봄은 간 해독을 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 이때 해독을 하면 더 피곤함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간이 이제 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시기에 지금 연속으로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반응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꼭 쉬면서 하셔야 돼요. 이때 잘못하면은 오히려 간이 더 힘들어요. 그럼 제가 내일부터 이제 보식 들어가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나가 돌아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걷는 게 좋아요. 네, 걷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춥기 때문에 꼭 체온 유지 잘 하시고, 입에서 냄새가 그 정도로 난다는 것은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간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천그룹장님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들이 엄마 똥 잡섰어? 입에서 뭔 똥 냄새가 나. 저도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잇몸 질환이 아니라 위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간에서 올라오면 그 냄새는 내가 맡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레몬 액티가 일반 액티보다 머리털이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들어간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PM 제품은 신제품은 계속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 생체 이용률이 더 세다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전 그걸 먹으면 확실하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장에서 반응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만큼 장에 대한 그 흡수율도 높아졌고, 그다음 원래 액티바이즈가 머리카락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세구나를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초록색 액티바이즈로 드세요. 여기 지금 간 안 좋으신 분들은 젤슈츠도 초록색으로 드시고, 액티바이즈도 초록색으로 드시고, 디도핑크 초록색 드시고, 초록색이 간에 가장 좋아요. 옷도 초록색으로 많이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10분 남았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예수 리더님 예전에 그 아토피 있는 애들은 우유를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희 첫째로 우유를 계속 줬거든요. 근데 요즘 그걸 알고 제가 이제 우유를 안 줬더니 얘가 이제 왜 요즘 우유를 안 줘요? 우유를 먹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혹시 우유를 안 먹고 우유 대신에 두유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유랑 두유랑 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두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이미 시중에 두유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감미제나 이런 안에 보존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유를 권장하지 않은 거고요. 집에서 내가 정말 그 GMO 이게 없는 콩으로 두유를 갈아줬다. 그럼 너무 좋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맛이 없어서, 달지 않아서, 부드럽지 않아서, 예, 약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니까요. 예. 애기가 우유를 찾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안 주니까 저번에 갑자기 이제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서 우유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는 우유가 없으니 거기 가면은 우유 사준다. 그래서 몇 살이에요? 지금 19년생 막 7살 됐습니다. 그 우유는 애기들이 먹는 거고, 너는 이제 다 큰 어린이가 됐으니까 이제 우유를 안 먹는 나이가 됐어. 그리고 우유를 먹는다고 키가 크진 않아. 정확하게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네네. 애기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 알아듣거든요. 난 이제 애기가 아니니까 우유 안 먹어도 되구나. 그리고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먹는 애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우유보다 PM 주스가 더 키가 많이 큰다. 그래서 이 우유가 따는 과정에서 소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분비되면서 나오는 게 우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을 때 진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고요. 키 크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혹시 애기 비염 있나요? 네, 비염 있는데 요즘 PM을 먹은 지 한 반년 넘어서
되게 많이 호전이 됐어요. 아토피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요. 너 지금 코 불편한 거 우유 때문이야. 너 지금 피부 가려운 거 우유 때문이야. 그래서 우유를 안 주는 거지. 우유보다 더 좋은 걸로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비염, 아토피 우유 끊지 않고 좋아지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막 알겠습니다. 특히나 그 뭐죠? 빈혈이 있는 애기들. 우유 많이 먹을수록 빈혈이 더 심해집니다. 아,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PM 네. 주스의 효과도 제가 지금 이 책을 찾고 있다가 이게 이 책이 있어요. 우유의 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유에도, 아, 왜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가? 11가지 이유를 썼는데 우유에는 만성 아토피 체질로 만드는 요소가 있다. 우유는 아기가 음식 알레르기를 발작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유치 삭히는 요소. 그리고 청소년들이 류머티즘 관절염이 요즘 많이 생기거든요. 그다음 여드름, 빈혈, 루게릭병, 혈관 막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 악성 지방도 다 우유, 심장마비까지. 그래서 우리 소의 여물에는 알 수 없는 엄청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 우유가 안 좋은 것들을 왜 설사를 하는지 복통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기가 이 책을 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책 내용이 이래요. 우유의 독. 우유의 독. 그러면 아기가 이건 독이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서 아기들이 오히려 더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PM 제품은 점막을 통해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카제인이 그 점막을 막아버려서 흡수를 방해해요. 오히려 PM 주스 효과마저도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네, 이쁘게 키우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안녕하세요. 질문 받습니다. 네, 어디시죠?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용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아이고, 위험한데 너무 치다보지 마시고 말만 하세요.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액티바이저를 먹으면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액티펀치를 먹으면 온몸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티펀치를 한 통 이상 먹었는데 매일매일 빨개져요. 그래서 왜 일반 액티바이저는 반응이 없는데 액티펀치는 반응이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가 그 몸이 좀 차가운 편인지 그리고 몸이 좀 남성분이고요. 응. 남자분이고 몸이 차가운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중국 남방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작년에 북방에 왔거든요. 저희 중국에 있는 그 고객님들 보니까 심천, 광주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네. 몸에 습기가 엄청 많아요. 에어컨을 1년 사계절을 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남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염, 그 관절염, 그다음 그 습이 있잖아요. 습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펀치는 마침 장내에 있는 습기를 배출하는데 너무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없던 분들도 액티펀치를 먹으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방에서 오히려 액티펀치가 더 잘 팔려나가요. 남방에서. 그래서 이분한테 딱인 거죠. 그럼 매일매일 빨개져도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거죠? 당연히 더 드셔야죠. 지금 빨개지는 건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빨개지되 불편하지 않는 빨개지는 정도로 계속 먹어야죠. 많이 간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개지는 동안 간지럽고 그게 이제 하루 종일 30분 간지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30분. 한 30분 정도? 네. 그래서 그 과정은 너무 좋은 반응이다. 하루 종일 간지러우면은 양을 줄이겠지만 30분은 우리가 참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물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버텨봐라. 좀 지나서 이제 안 가렵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독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다.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마셔봐라 하고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참기 감사합니다. 힘들다고 하면 양을 살짝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하는데 가려울 때는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방법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암 수술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에도 봤는데 진짜 이게 나아지려고 별의별 이런 식품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보고 이거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고 또 암 수술하고 호전 반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어떤 제품으로 시작해서 추천해 드렸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안 먹고 관심 정도 가지고 있는 정도거든요. 병원에서 치료 중인가요? 집에 있나요? 아니요, 집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드시면 돼요. 젤수는 꼭 드시게 하시고요. 네. 과일 야채, 신선한 과일 야채 먹으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더냐. 그걸 불말 상태로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약을 먹으면 결국 암 환자들은 장이 난리가 나요. 장에 있는 그런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약 독을 배출한다고 생각하고 파카그리스 많이 드시게 하시고 젤슈트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필수예요, 필수. 무슨 그리고 암이에요? 폐암이요. 폐암이에요? 네. 폐암이면 파카를 더 잘 드셔야 되고 미노겐도 드시면 좋은데. 혹시 제가 제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수술 환자 좋다는데 아미노산도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너무 좋죠. 왜냐면 네. 항암하면서 그 정말 독한 그 독성들이 간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네. 아미노는 간에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혜주 리더님. 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네. 코인자임 큐텐, 젤슈츠 다 암 환자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59분이고요. 그리고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저는 요즘에 구준엽 안에 따에스 그걸 보고 나서 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두들이 그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저렇게 이쁘고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많이 아팠던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은 저산소증이었어요. 혈관 안에 있는 산화 포함도가 89밖에 안 됐대요. 우리 95에서 100이 돼야 정상인데 90 이하만 되어도 엄청 저산소증으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감기, 독감부터 죽는 데까지 5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웠던 거죠. 근데 치료 시기를 놓쳤고 본인이 무지해서 병원에서 있으라고 했는데 급구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친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폐혈증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이분한테 산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산소를 한 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었더라도 저산소증으로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산소가 그 정도로 많이 중요하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지금 매일 영양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짧은 상식이더라도 이렇게 알면 위급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인지가 부족하고 그냥 병원에만 맡겼을 때 왜냐하면 병원과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만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건강은 병원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 잘 지키는 그런 윌리스 코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아침 방송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호스트님한테 맡겨드릴게요. 네, 우리 나예수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모든 사장님들 아마 다 도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좋은 글귀를 하나 찾아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표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 다 꿈과 목표 있지 않아요?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 꿈과 목표를 위하여 다 같이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으쌰으쌰 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호스트 김나은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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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로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